공갈이에요. 이게 여기를 직접 구입을 해서 다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불이 안 들어와요. 원래가 얘는 최고 풀옵션인데도 그렇고 단점이 있는데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잠겼죠 여러분. 제가 스마트 키를 주머니에 넣은 상태고 여기다 손을 놓고, 이거는 저만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요 소리 다시, 이게 여러분 추울 때 나옵니다. 따뜻하고 햇살 좀 강할 때는 절대 안 나오거든요. 참 여기가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들뜸 현상 때문에 교체를 받았는데, 이제 소리 문제 때문에 아마도 엔지니어 쌤께서 정비하다가 뭔가 구리스를 좀 빼놓으신 것 같은데, 구리스를 여기다 정말 많이 뿌려도 소용이 없고요. 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제가 구조적인 어떤 결함이라 할까요? 이것도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어떤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단점만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뭐냐면요, 제 차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혓바닥이 계속 눌리고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놔도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열립니다. 또 해다가 받으면 열립니다. 그냥 둬도 열려요? 네, 그냥 둬도 열리고. 이런 재미적인 요인을 현대자동차에서 우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지루하지 않고 뭔가 계속 새가 계속 쳐다보면서 저를 응원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열리고. 여기만 그럴까요?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운전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차만 그런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코일 매트도 안 맞아요. 자, 코일 매트는 제가 출고할 때 사실 선물을 받은 거죠. 초기에 처음에 나온 거라 맞지가 않는 사이즈를 봐서 지금 김 PD님은 계속 이거 사실 순정이 아니니까 그건 포함시키지 않을게요. 그래도 얘기를 하자면 말이죠, 그런 게 좀 있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도어 트림의 이 플라스틱은요, 약간은 스크래치 같은 게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깔끔하게 쓰려고 해도 이렇게 얼룩덜룩한 스크래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차를 받았을 때 여기 보시면은 필름을 잘 제거를 하지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참, 페달도 한번 보여주시면 필름이 그대로 있어요. 여기도 한번 열어볼게요. 거기도 있어요? 뭐 이런 도어에 대한 손잡이 필름도 그렇고, 자, 저쪽도 도어 포켓에 보면 있습니다.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어느 정도 타다가 아무래도 캠핑카 자동차 유튜버니까 다음 분이 좀 좋으시라고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김PD님 지금 피식 웃으셨어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운전을 할 때 시트 포지션이 보통 이렇게 해서 편하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편하게 하고 핸들을 맞춰도 자꾸 이렇게 돼요. 자꾸 이렇게. 제가 이 차를 사서, 이건 어디까지나 해서 개인적인 어떤 견해입니다. 얘 때문에 꼭 그렇다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약간은 목 디스크가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좀 숙이거나 이거를 좀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다른 데서 제가 무리해서 좀 그랬던 것 같고, 이 차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자세적으로 조금은 여기는 시트는 편하고 팔걸이도 매우 편한 하나, 자꾸 앞으로 쏠리는 거는 왜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전면에 대한 어떤 범위를 보면, 이제 핸들 현대 기준으로 쭉 올려 보면은 계기판이, 자, 살짝 이렇게 휘었어요. 이거는 이제 운전상 구조상 이게 보일 때 아마 각도가 좀 된 것 같은데, 처음에 잘못 본 분들은요, 여기 왜 휘었지? 대시보드의 착시야. 이거는 착시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고질은 70도 그랬던 것 같고 80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게 딱소리 에디션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현대자동차의 품질이에요. 그건 좀 이해해 주셔야 되고, 여기 도어 트림 같은 거 제가 발로 밀어볼게요. 여기가 누가 좀 찍어주면 좋은데, 제가 들고 찍어서 심하게 흔들리고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좀 튼튼하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발이 닿는 범위인데, 여기가 생각보다 저는 여기 푹신하고 괜찮았어요. 뭐 GV80, GV70 이상이 돼야 좀 푹신한 엠보 느낌이 좀 나는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뭐 운전자가 개인적으로 설정해서 좀 여기를 세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죠. 뭘 붙이거나 말이죠. 나머지 좀 보시면요, 이런 데가 좀 많이 흔들려요. 이런 것까지 좀 많이 바라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중고값이 5천만 원인데 그거에 비하면 좀 아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데도 저는 뭐 비닐을 떼지 않았는데, 뭐 가져가시는 차주님이 많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핸들은 좀 쓰다 보니까 안에 톱니가 좀 닳아서 그런지
특정 바퀴를 회전하면 자꾸 소리와 소음이 발생하는 그런 범위도 있습니다. 이런 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런 건 참 좋은데 전체적으로 좀 아쉬운 범위도 존재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왔다 갔다 이동하고 이렇게 이런 거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웬만한 국산차 다 들어가 있고 이만큼 레그룸이 나오는 차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을 여유 있게 태워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을 좀 보여주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손잡이, 여기 손잡이 이쪽은 다 있잖아요, 그죠? 다 있는데 이거를 빼놨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제가 봤을 땐 기본기는 안 돼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이런데 스웨이드 재질 이런 거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햇빛 같은 경우 이렇게 빼서 되는데 이렇게 얘도 나오나? 얘도 나와요. 이런 거는 참 국산이 좀 많이 잘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따라가려면은 더 많이 노력을 하고 좀 힘들 수도 있죠. 그래서 국산차는 좀 힘들 것 같고, 빌트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 빌트인이 예술입니다. 배터리 오래 가고 방전 없이 오래 썼으니까 그런 면모는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등 밝기 요거는 LED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요거 누르면은 도어가 자동이 다 안 돼요. 그래서 예전에 요거를 머리로 껐다가 고장난 줄 알고 좀 그런 게 있었어요. SOS 뭐 블루링크 연결되는 거, 그리고 빌트인 캠을 수동으로 녹화하는 거, 하이패스, 그리고 보이스 음량에 대한 조절 같은 거,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 여는 거, 앞에 전면 여기 일렬에 대한 선루프 여는 거, 이런 것도 다 괜찮고 좋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스타리아가 워낙 큰 차다 보니까 이 구조상 상부 세차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세차를 거의 뭐 많이 못해다시피 솔직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고압 세차를 뿌리고 뭐 이렇게 했고, 자동 세차를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얘가 받아주는 데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그 점은 좀 아쉽게 남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닫았다가 열어보면은 이렇게 딱 불이 들어오는데, 이게 LED인데요 생각보다 불빛이 이제 지금은 밝은데 밤에 덩치 대비는 어두워요. 그거는 단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덩치 대비입니다. 차의 크기와 스케일에 비해서는 좀 어둡고, 우적 감지 센서 반드시 넣었어야 되는데 얘는 안 넣어서 그게 좀 아쉽고, 뭐 와이퍼 오래 사용해도 잘 돼서 그런 면모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자, 근데 후면부를 한번 가볼게요. 다시 여기 지금 보시면 번호판 등이 있는데, 이게 리모컨으로 켰을 때 작동이 되나? 열었고 지금 야간 됐다, 들어왔다. 이게 자 보시면은 상당히 감성과 분위기를 많이 생각한 차 같습니다. 다시 꺼볼게요. 다시 켜볼게요. 자, 이게 아니 이 차값이 얼마인데 LED 좀 넣어주지. 그 LED 되게 싸거든요. 그 몇천 원 안 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어주면은 차의 분위기 자체가 들린데, 모두 다 LED인데 번호판 등은 저렇게 저가 싸구려를 좀 해서 그 좀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러 면모에서 그 점을 좀 아쉽다고 좀 말씀을 드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은 모두 수정과 개선이 가능하니까 고쳐서 쓰시면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저런 등 같은 것도 교체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참 흙바지가 나름 제 역할을 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많이는 안 태요. 없는 거랑 있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고, 요 휠에다가 가끔 옥션 같은 데서 보면은 반짝이 스티커 팔거든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우리 판매상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생각보다 이게 좀 너무 반짝거리니까 좀 이렇게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은 조금 그래도 다크한 거, 너무 광나서 약간 포장지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혹시나 그 판매하시는 분이 이 방송 보시고 지금 제 얘기 들었다면 서운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 드리겠고, 어쨌든 뭐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하고 뭐 영역이 되는 범위니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호 타이어였고요. 이 친구가 이제 사이즈가 얘가 어디 있더라? 어디 보자. 어디 있더라? 여기 있다. 235에 55에 R 18인치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는데, 얘가 18인치가 차 비해 적당한데 생각보다 저는 주행감 나쁘지 않았어요, 이 타이어. 그래서 좋은 점수 주고 싶고요. 겨울에도 괜찮았고, 나름 뭐 보급형 저가지만 나쁘지 않았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휠 하우스의 크기가 생각보다 적당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는데, 얘가 유턴을 할 때 크게 회전을 왼쪽으로 하거나 오른쪽으로 하잖아요, 보통.
왼쪽 경우에 등속 조인트에서 소음이 좀 유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휠하우스에 조금 간섭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 문제는 겨울에 좀 유독 심했던 범위를 좀 추억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타이어 상태 그리고 휠의 전체적인 거 괜찮았고요. 또 계속 생각나는데, 여기 후미 쪽에 조수석 뒤쪽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겠죠. 이쪽에 여기가, 여러분들 평소에 큰 차 스타렉스, 스타리아 운행 안 해보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마트 같은 데 들어갈 때 터널 방식의 어떤 그 지하랑 지상으로 올라갈 때 방식에서 엉덩이 많이 걸리니까 항상 백미러 잘 보시고 운전하시는 걸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상부에 있는 저 안테나, 라디오 순실에 대한 안테나는 생각보다는 잘 안 잡혀요. 그것은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이쪽에 있는 수입차들이 라디오가 더 잘 잡힙니다. 그래서 그런 면모 좀 참고하시고요. 저기는 제가 저번에 구입한 제초기, 승차식 제초기 아주 좋아요. 사실 자동차라는 게 저도 그렇고, 제 차가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뭐 할부도 있고 빌려온 차도 있고 많이 협찬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면모에서 좀 두루두루 유연하게 좀 생각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스타리아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영상을 희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제공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즐거운 드라이빙, 펀 드라이빙을 해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